안녕하세요. 미국 박사 데릭킴입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가공된 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로서리 마켓에 가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가공된 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가공된 음식에는 첨가물로 방부제를 넣습니다. 방부제를 넣는 이유는 가공된 음식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 음식물을 썩게 합니까? 바로 우리 장 속에 있는 부피균들입니다. 대부분의 가공된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켓이나 길거리 제과점, 편의점에서 구입해 먹는 밀가루 가공식품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나 중국산 밀가루를 사용해서 만들어집니다. 밀가루들은 오랜 기간 먼 백기를 통해 오기 때문에 방부제를 안 넣고 운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밀가루에 벌레가 생기고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부제가 이미 들어있는 수입산 밀가루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가공할 때 또 한 번 더 방부제를 넣고 만들어집니다. 우리들은 수입산 밀가루로 만든 제품을 너무 쉽게 밤낮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밀가루 제품들 외에 다른 가공된 음식물에도 나름대로 따로 방부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들어있는 방부제가 우리의 장 건강을 망가뜨리는데 큰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방부제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나쁜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방부제 같은 가공식품은 정말로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마당에 조그만 텃밭을 하는데 이제는 텃밭을 뒤집어 엎고 안 하려다. 요즘엔 옛날에 보지도 못했던 해충들이나 벌레들이 나타나서 키우는 야채들을 먹어치우는데 아니 글쎄 이것들은 농약을 쳐도 계속 나타나. 내가 농약 안 친 유기농 채소들을 키워서 식구들을 먹이려고 텃밭을 하는 건데 뭐 농약까지 쳐가면서 이러려면 내가 왜 힘들게 텃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 푸념을 합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반응을 합니다. 아, 나도 텃밭을 하는데 똑같은 상황이었어. 근데 거기다가 미국산 수입 밀가루를 뿌렸더니 싹 죽어. 한번 뿌려봐. 얘기를 합니다. 뭐? 미국산 밀가루를? 그래 해봐.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거 그냥 믿고 해봐.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동창 모임에서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미국산 밀가루 텃밭 잘 되니? 그러니까 정말 잘 돼. 한 번 뿌렸는데 정말 잘 돼. 싹 죽어.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나타나지도 않아. 이게 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사한 사례 두 가지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남해 쪽에 사시는 어떤 분은 저의 세미나를 듣고 수입산 밀가루를 벌레 낀 과일 나무에 한 번 뿌렸는데 벌레들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안양에 사시는 지인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약 3평 정도의 텃밭을 분양받아서 배추동 채소를 키워서 김장을 담아왔는데 아니 이 벌레가 나와서 너무 갉아먹어서 짜증이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남겨두신 약 15년 정도 된 수입 밀가루가 있는데 어머님 유품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하겠고 먹자니 너무 오래된 밀가루라서 먹기는 찝찝하고 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저희 세미나의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대충 2번을 3평 텃밭에 뿌렸는데 아니 글쎄 10년 텃밭 농사 중에 금년에 최고의 수확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10년, 15년이 된 밀가루였는데 열어보니까 썩지도 않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집이 미국 시카고에 있습니다. 위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밀가루를 사다가 미국에 있는 저희 집 텃밭에 뿌려보았는데 벌레가 죽지 않더군요. 이게 뭐냐? 미국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하는 밀가루는 방부제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수출하는 밀가루는 몇 달을 적도를 지나서 배로 운송되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부제가 들어있는 밀가루로 만들어진 가공식품들을 너무 당연하게 먹습니다. 빵,
국수, 라면, 칼국수, 수제비, 피자, 핫도그, 각종 과자들. 저희 포인트는 밀가루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썩지 말라고 넣는 방부제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드시고 싶으면 한국에서 생산된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우리 밀 중에 봉지 뒷면 표기사항에 우리 밀가루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 벌레, 그러니까 바구미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사용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십시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찾아서 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방부제가 벌레도 죽이고 음식을 썩게 하는 부패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는 가공된 음식을 오히려 많이 섭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방부제가 우리 장 속의 부패균들도 억제할 거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잠시 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방부제가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장 속에 있는 부패균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방부제는 유산균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방부제는 유산균도 죽이고 부패균도 죽입니다. 유산균도 부패균과 마찬가지로 박테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부제가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장 속의 박테리아의 평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장 속 박테리아균들이 평준화가 되면 장 속은 약 80%는 부패균이고 나머지 20%만 유산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낙제점수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음식물들은 독소를 만드는 부패균만 키우는 데 쓰인 후 나머지 찌꺼기만 우리가 흡수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염증 질환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속 부패균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패균과 유산균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부패균과 유산균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방부제가 문제입니까? 저는 방부제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하시고 싶다면 먼저 방부제 같은 가공식품을 철저히 끊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